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닥터스. 안녕하세요, 성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꼴은 그 검색어 순위에 네. 해독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디톡스, 네. 뭐 레몬 디톡스 이런 것도 올라오고 뭐 해독 주스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그만큼 최근에 인체에 쌓여있는 그 독성들 어떻게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체에 쌓이는 독성을 먹는 걸로 해결하는 뭐 해독 주스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높지만 네. 그것 외에도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명상까지 또 이 디톡스 범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해독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연관 검색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대사성 질환이 뜨거든요. 이 독성이 이 대사성 질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주의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대사성 질환 한 번 찾아오면 또 떠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현대인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걸릴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약 박사 한주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 닥터스 누구에게나 또 참여 기회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상담해 보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만성적인 대사성 질환으로 고민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문자와 전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3270-3311번, 02-3270-3311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여러분 고민, 질문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한의학 박사 한주석 선생님과 친절한 상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좀 약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대사성 질환. 이렇게 말하면 약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게 독성 같은 경우는 왜 쌓이는지도 궁금해하시지만 이 대사성 질환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쉽게 생각하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찌꺼기만 나가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그 과정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게 대사질환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대사질환은 대부분 옛날과 달리 먹거리가 풍성하고 네. 생활 습관이 밤낮이 지금 바뀌면서 옛날처럼 해지면 자야 되고 해 뜨면 일어나는 생활이 됐다면 네. 질병이 없었겠는데 요즘은 밤낮이고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다가 저도 되게 차도 밀렸는데 네. 그래서 식생활과 아. 생활 습관으로 해서 대사질환이 다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 그다음에 또 많이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복부 비만이 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쌓이고 아.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혈관계 질환 그런 것들이 이제 대사질환 오고 요즘에 성인 10명 중에 한 2명은 당뇨까지 심지어 당뇨도 아주 흔한 병이 돼버렸죠. 아. 그래서 당뇨도 대사증후군의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당뇨 인구는 한 5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대사성 질환을 살펴봤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0명 중에 뭐 2명이 당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당뇨병 하면 대충 뭐 비만이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당뇨병 어떤 병인가요? 예. 당뇨는 옛날에는 그 유전적인 성향이 제일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2명이 2분 다 당뇨라면 자식은 30%가 당뇨 확률이고 2분 중에 1분이라면 15%가 당뇨입니다. 꽤 네. 높네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바쁜 생활과 지나친 음식 이거에서 그 환경적 요인을 한 당뇨 엄청 그게 많은데요? 훨씬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다 나는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증상을 해갖고 나 당뇨인가 오해도 하겠지만 그렇듯이 모든 병의 출발이 대사질환인데 당뇨도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요즘은 유전적인 것보다 환경적 원인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반 보면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증상을 보게 되면 피로감도 느끼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될 때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어이구. 그다음에 당뇨는 3다 증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위에서는 갈증. 아. 자, 중간에 오면 내가 먹어도 배고프다. 네. 그다음에 밑으로 오면 내가 소변을 너무너무 자주 본다. 그러면서 거품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심해지다 보면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네. 이제 이런 게 면역력이 많이 감소됐다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원기에 집중된 눈이 시력이 감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가장 말단 분인 손발에 네. 저림 증상이 시작되거나 감각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괴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어이구. 참
그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이런 것 좀 지켜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이거 지켜보는 담당 PD도 이거 난데라는 느낌을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좀 많은 분들께서 당뇨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생활 습관에 관련된 이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께서 주목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당뇨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체도 그렇겠습니다만 합병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이거 어떤 병들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모든 병들이 네. 합병증이 없다면 약 자체만 먹고 간단히 해결된다면 큰 병이 아니죠. 근데도 특히 당뇨는 당뇨약을 5년, 10년, 20년, 30년 먹어도 막을 수 없는 게 합병증.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몸 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으면서 그게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피를 탁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피를요. 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당으로 네. 인해서 끈적거리는 피가 돌아다니지 못하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급성적으로 말하면 케톤산증과 삼투압증 혼수도 오지만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만성적으로는 증상들이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아까 혈관의 변성이 오는데 뇌의 변성이 오면 중풍이 오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치매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네. 심장으로 왔을 때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 거고 네. 신장병으로 오게 되면 신장에 투석까지 가게 되는 신장병을 유발하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가장 눈에 보이는 사지말단으로 가면 조그마한 물집 하나가 네. 물집 하나를 간수 잘못해서 열을 한 달 만에 괴사가 심해져서 절단까지 가게 되는 그 불행을 초래하는 네. 이 합병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려면 당뇨약만 잡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생활 습관, 음식이나 식습관, 생활 습관을 잘 바꿔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 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약으로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게 당뇨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합병증을 듣다 보니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는 물론이고요. 대사성 질환들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한방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2003년도부터 당뇨를 계속 관리하고 한방적으로 치료한 지가 지금 10년, 너무 이제 좋네요. 12년이 됐는데 네. 병을 낳은데 나을 듯 하면서 도망가는 게 당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이 네. 몸을 전체 바꾸면 모든 병이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자. 피를 깨끗이 하게 되면 당뇨의 전 단계 병인. 그래서 제가 당뇨병과 고혈압병, 심장병, 신장투석 다른 병이 아니다. 서울에서 경부선 가게 되면 대전을 거치고 네. 여기서 밑에를 대구를 거치고 부산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착역이 당뇨라면 중간에는 고혈압이 끼고 그다음에 그 심장병도 끼고 이런 식으로 한 무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이 했다니까 모든 병이 다 도망가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피를 깨끗해서 몸 전체를 깨끗하게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피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고속도로를 뻥 뚫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치료 그 생활습관 개선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TV를 보시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먼저 그거 소개해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살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째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요즘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합병증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서 관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거 치료가 가능할까 하고 끝자리 0218분이 남겨주셨는데 부모님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이게 그 희귀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럼요. 네. 이분은 어떨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약도 잘 잡수고 식이요법 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네. 봐서는 식이요법 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기존의 그 방법이 저희들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식이요법이고 어떤 것이 정확한 식생활인지. 지금 눈이 침침해졌다고 하면 당뇨를 최소한 5년이나 10년을 앓고 침침해졌다면 합병증을 염려해야 되지만 네. 만일에 한 2, 3년 정도의 눈이 침침해졌다. 그러면 네. 바로 되돌릴 수 있죠. 한방에서 눈은 간의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간장, 활력을 좋게 하면 눈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식생활과 음식이 관리가 잘 됐다는데 네. 아마도 식생활과 음식이 잘 됐다면 피가 깨끗해지고 네. 피가 깨끗해졌다면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뇨가 분명히 좋아집니다. 저희들이 그 진료를 해보면 하루 식사를 예를 들어서 자 토마토, 네. 두부,
야채 그런 거를 배불리 먹고 당을 재보면 20밖에 안 올라갑니다. 식전 과식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식이요법과 식생활을 한 거를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기간이 5년 더군다나 10년 이상의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면 눈의 망막 변성을 한번 우려해서 네. 가서 안과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좋은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처음부터 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시간이 좀 오래됐다면 그 눈 자체도 한번 검사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당뇨나 또 고혈압 또 고지혈증 같이 만성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독소를 해독을 해서 질환의 근원을 해결을 한다는 청열 해독 방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평소 대사 질환 특히 당뇨의 한방 치료를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3270-3311번 지금 하단에 고지되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125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걸려온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포에서 전화 주셨네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그 당뇨가 좀 있고요. 네. 혈압도 좀 있고, 네, 전립선염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양방에서 네. 한 12년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더 자꾸 눈도 요즘엔 더 침침해지고, 양약을 먹고 나면 자꾸 속이 더불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 치료가 가능한지요? 네. 이분 보통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고생하신 분 아는데 이분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분은 지금 남자분이신데 당뇨를 앓고 양약을 드시면서 자, 눈 얘기도 났고 네. 눈이 침침하다. 네. 그다음 아까 소변 문제도 얘기했고 그렇죠. 뭐 소화 문제 얘기했고 전반적으로 몸에 그 대사력이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그 청열 해독요법을 쓴다는 게 네. 몸에 최소화의 영양분을 주면서 몸 자체에 대사물질 쌓여 있는 거를 재생시키라는 거죠. 재생해서 폐 연료를 재생하듯이 그러다 보면은 피가 깨끗해지면 눈으로 가는 혈관이 잘 소통이 되니까 눈도 밝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신장, 전립선, 방광 쪽으로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 소변 기능도 좋아질 것이고 소화 기능도 음식을 저희 같으면 아까 청열해독요법의 기본은 비우기와 채우기거든요. 네. 약간의 음식을 절제해서 내 몸에 있는 쌓인 찌꺼기들을 에너지화 시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생긴 모자라는 물질들, 에너지들 특히 신장 콩팥과 심장의 에너지, 피와 기혈을 동시에 도와주면 네. 저런 분들 다 살아날 수 있죠. 그러면서 양약도 벗어날 수 있죠. 충분히 아직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으시기 때문에 60이 안 된 분 같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양약으로 뭐 복용했다 계속해서 하더라도 하셨지만 예.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예. 생활 패턴이나 전반적인 요법을 쓴다면 가능하다. 예, 대체적으로 식습관을 한 3개월지 4개월만 한다면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병을 낫는 치료력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모두 다 믿어야 됩니다. 네, 몸 안 속에 몸 있는 안에 100명의 100명의 의사. 태어날 때부터. 네. 네. 태어날 예. 때부터 함께하는 그 의사를 믿자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면역 체계를 네. 다시 재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은 저희가 내용 조금 더 살펴본 뒤에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3270-3311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해독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청열 해독 요법을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해독 요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네. 관련된 요법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맞아요. 알 정도면은 사실상 한두 개쯤은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기존의 그 청열 요법하고 이 기존의 방법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쉬운둘이니까 제가 26살 때 제가 단식을 한 50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해독에 이나요? 가장 좋은 거는 단식입니다. 아, 그런가요? 짐승들도 병 나면 안 먹으면서 자연치유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사실 그러기 때문에 단식이 한동안 붐을 일었는데 네. 네. 제가 그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해서 몸은 해독이 됐는데 생긴 문제가 뭐였냐? 신장 뼈가 마르더라. 뼈골이 마르더라. 그러면서 머리가 빡빡해지더라. 그래서 영양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 청열해독의 요점은 자, 모든 방법들은 절제하게 되면 모두 다 피는 맑아지는데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할 거냐가 청열해독법의 특징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비우기 다음에 채우기를 하는데 그 채우기는 반드시 콩팥,
우리 몸에 뿌리는 콩팥입니다. 네. 콩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뼈골을 채워주고 머리에 골수를 채워주고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청열해독요법의 특징이죠. 비우기와 채우기를 동시에 해준다. 그래서 네. 많은 그 해독요법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 특징은 채우기, 한방의 보법, 한방의 보약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원천적인 면역력을 살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독소를 배출을 하기도 하지만 또 보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청열해독요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청열해독요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사회의 모든 열풍이 줄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회 구조적으로 줄이고 뭐 일자리도 옛날에 비해서 인터넷 세상도 많이 줄여지잖아요. 구조조정 많은데 인체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주 제 인체 무서운 구조조정이 단어네요. 들어가는데 네. 그 단계가 1차적으로 독소를 빼내는 거는 1단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대변이죠. 대변에서 유익균이 네. 네. 유해균을 잡아서 흡착해가지고 배설은 단계를 하고 그 배설을 지나면 이제 분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복부의 내장 지방,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점액성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을 시키고 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식을 하고 다이어트 했는지 빈혈이 생겼어요, 머리가 빠졌어요, 네. 변비가 생겼어요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 그런 문제를 보강하는 게 마지막 척이 나오는 우리 보약 그림이 있는데 네. 심장과 신장, 뿌리, 간과 폐는 독소를 배출하는 호흡부로 폐 기능이 살아나고 대변으로 간장 기능이 살아나는데 네. 콩팥과 심장은 피와 기운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저희의 보강하는 작용으로 5단계로 저희는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저 5번 네. 보강이 굉장히 보강이 핵심적인 중요하네요. 부분이네요. 그렇지. 네. 네. 일단 청열해독요법의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역시 이런 청열해독요법으로 이거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의 사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청열 해독을 요법을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투망을 던져서 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지 작살이나 어항을 갖고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피가 깨끗해지면 결과가 뭐겠습니까? 머리에서 발끝 다 좋아지는 겁니다. 네. 머리 빠진 사람은 머리가 나게 되고 머리에 부스럼 있는 사람은 머리에 오고 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병의 그 모든 병의 집체라고 했는데 제일 심한 것이 전신부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다. 아, 몸이 이렇게 부으신 거네요. 그렇죠. 엄청. 네. 체중도 굉장히 비대한 부어 계시네요. 상태에서 네. 전신 부종도 왔고 특히 왼다리 부종에서 심할 때는 옷을 찢어서 입어야 될 정도로 아이고, 부부종이 와면서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신경과 네. 약도 먹게 되고 네. 심혈관계 증상의 약을 먹으면서 손도 떠는 파킨슨 증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해독요법을 통해서 내 몸의 찌꺼기가 감소가 되고 네.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니까 얼굴도 좀 젊어지고 몸의 증상 자체가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발목 자체 날씬해지셨어요. 네, 두께가 완전 달라졌네요. 이 부분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이 안은 비만이네요, 지금 이거는. 요즘들이 다 뱃살과 전쟁인데 아, 그렇죠. 특히 그 저희가 그 단식을 할 때 네.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체지방이 얼마나 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1kg 줄였을 때 근육의 1kg는 주먹만을 하더라도 지방의 1kg는 굉장히 엄청 세 배 크죠. 이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빨리 똑같은 체중인데도 빨리 다듬어졌던 사람은 체지방이 많이 빠진 거고 체중은 많이 빠졌는데 부피는 적게 줄었다. 이분은 근육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게 네. 체지방을 녹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30대 12kg가 빠진 데서 체지방이 7.5kg 거의 8kg 가까이 빠졌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허리 라인이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저분은 그래서- 4달 만에 지금 저렇게 되신 그렇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통 한 3개월, 4개월 체중은 한 달에 자기 체중의 10에서 15%를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계산해보면 된다. 근데 네. 그렇게 뺀 거는 오래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독요법의 기본은 얼마나 체중을 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빼고 나서 요요가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데 식습관이 바뀌고 생활습관이 바뀌는 거는 3개월에서 4개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불가에서도 100일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네. 네. 100일이는 숫자가 선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당뇨 괴사를 치료하고 나니까 딱 그 시간에 3살이 나서 죽은 살이 없어지면 3살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딱 그 시간에 해보니까 그 고소하던 고기가 누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습관을 바뀌고 생활습관이 바뀌었다고 할 때 얘기는 내가 하지 않을래도 내 그 행동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비린내가 나서 못 먹고 내가 먹어도 설사를 시켜버리고 이런 반응이 날 때까지 해야 온전하게 생활 습관을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먹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절로 안 먹게 되는. 몸이 그게 자동으로 몸이 알아서 원하지 해주는 게 아까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불가에 불성이 있듯이 오늘 네. 100 많이 내 몸 나오네요. 안에 100명이 있습니다. 네. 100일 뭐 100명의 100명 의사. 중요한 네. 숫자였네요. 네. 자, 일단 100명의 의사를 믿고 100일 한번 참아보면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청열 해독요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고지된 번호 02-3270-3311번으로 여러분 당뇨와 관련된 한방 치료법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 참, 당뇨. 당뇨요. 남자인데, 네. 한 40대요. 40대 남자인데 일단 당뇨가 있으시다고요? 예? 40대 남성분인데 당뇨가 있으시다고요? 예, 남자분 당뇨 한 40대인데, 네. 한약으로 당뇨가 고쳐져요? 아. 일단 원장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결론이 한약으로 당뇨를 고쳐주냐? 예. 결론은 한약으로 당뇨를 고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해본 결론이 왜 그러냐? 아무리 잘 고쳐져도 예? 자기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부로 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약을 써서 이런 저희 청열해독요법을 써서 하는 거는 원자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상 상태로 돌려주면 유지하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습관을 바꿔야하는데 더군다나 40대라면 네. 지금 그 어려운 점이 아마 식습관이고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일 건데 네. 그것만 조절이 잘 된다면 모두 다 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초기에는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정상을 회복한 다음에는 본인들이 다 각자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 기간이 보통 한 100일 정도. 네, 저희들이 해보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면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예, 예. 가는 길을 잡아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뇨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우리 아들이 지금 77년생인데, 네. 네. 당뇨가 작년에 13년도에 이상의 사람이 너무 많이 마르더라고요. 아. 네. 너무 이 살이 안 찌고 바싹 마르서 네. 병원에 가보니까 네. 당뇨라 당이 좀 혈당이 올라가가 그렇다 하면서 이래가 신약을 한 것을 지가 와서 먹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보더만은 처음 바로 저래 신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본인은 그 의사 시킨 대로 먹고 있는데 저를 어쩌면 됩니까? 오늘 좋은 선생님 있어서 그네 한방이 치료가 되는 거 싶어서 전해봤어요. 전화 잘 네. 줬습니다. 사실 제 또래거든요. 남성분 제 또래인데 네. 제 주변에도 가끔 이 당뇨 관련된 내용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주변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구체적으로 저분이 당뇨가 수치가 얼마고 당화혈색소가 얼마고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이제 참고해야 이제 정확한 상담이 되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0대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당은 더군다나 이제 막 양약을 먹기 시작했다면 네. 바로 그냥 생활로 복귀가 됩니다. 당장 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밥 끼니가 내 밥상이 혈당을 네. 식후당을 180 많으면 200, 180 이상을 올리지 않는 식단을 바꿨다 야채식으로 네. 바로 당뇨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게 쌓여서 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개월 평균치인데 270끼니잖아요. 네. 내가 270끼니 91만 그 상태로 유지한다면 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사람들이 식탐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에 어렵죠. 쉽게 가는 약을 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에 계속 휩싸이는 거죠. 저런 분 같은 분은 네. 사실 가장 의사가 좋아하는 환자입니다. 그런가요? 막 시작하는 어떤 환자. 이제 시작이네. 막 시작하는 환자가 500이든 100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특히 500대인 환자일수록 20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20점짜리를 가르치면 50점, 70점 금방 맞잖아요. 네. 근데 90점짜리 와고 95점짜리 와서 97점 맞추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런 분은 되게 쉬운 환자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그 양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리지 양약을 쓰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그 생활로면 100% 저혈당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버리고
내 몸 안의 의사를 믿고 내가 먹는 양이 얼마의 혈당 지수를 갖고 있느냐만 따진다면 당장 오늘 이 순간에 다 약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네, 일단 그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 패턴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뭐 방송 이후에도 또 상담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금천구에서 전화 주셨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하셨나요? 아, 저는 다리가 많이 부어요. 부어가지고 네.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서 안 나올 정도로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 네. 당뇨 검사는 제가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식습관이나 이런 걸 이걸로 저기 가능한지. 아, 네. 붓는 어떻게 분위기네요. 가능할까요? 모든 병의 출발이 대사가 안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들어온 것만큼 나가줘야 되는데 네. 찌꺼기가 부었다는 거는 부피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사장의 첫 번째가 부정이죠. 그러면 붓는다 보면 나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짐작에 저런 분들은 당뇨라고 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단순한 순환장애. 어른들이 네. 흔히 얘기하기에는 순환장애. 피순환이 안 된다. 피가 순환이 안 된다. 그다음에 내 몸이 무겁다. 날구지언다가 특징인데 날구지언다가 해서 붓는 거는 저희가 소변으로 물기를 빼주는 거고 밤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붓는 거는 어혈을 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담처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쑤시고 아프면서 붓는다 이거는 기를 소통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치법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환자 개개마다 달려야 되죠. 네. 근데 저런 그럼 거는 이분은 대사만 잘 되면 어. 이 소변과 대변만 유도만 잘해줘도 부기가 없어집니다. 저런 거는.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검사는 안 하셨지만 당뇨보다는 순환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뭐 부분, 식습관, 네. 생활 습관 뭐 조금 고치시면 금방 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어머니-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시죠. 궁금하신 네. 거 여쭤보세요. 제가요 밤에 발이 시려요. 밤에요. 갑자기 발이 시리면 그 다음 날 담이 와요. 등에 담이. 아, 예. 아. 그러니까 발이 여름에가 더 발이 시려요. 예, 예. 겨울에는 발이 안 시린데 여름에가 발이 시려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다리가 붓고 예, 시리고 예. 담이 결린다. 저런 분은 이제 기순환의 문제입니다.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순환은 우리가 다 순환은 그냥 대충 잡아서 결론은 네. 기운과 피는 같이 가지지만 먼저 움직이는 게 기운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혀. 네. 그러죠? 저분들은 기가 막혀 기체현상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지금. 기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된 거니까 네. 그 순환만 찾으면 우리가 보일러 네. 보일러 방이 치우면 보일러 에어도 빼보고 그러니까요. 에어를 빼봐서 도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은 그렇게 해서 도는 거는 단순한 순환장애고 자 에어를 빼봤는데 보일러가 따뜻해지지 않아 어떻게? 기름을 넣어줘야죠. 네. 불이 약한가? 이게 두 가지죠. 아까 비우기는 기를 돌리는 개념이고 네. 채우기는 기름을 넣어주는 개념이니까 기를 보강을 시켜줘야 돼요. 아. 저분은 기체를 풀고 보기 치법을 써줘야죠. 그럼 기를 이거는 지금 보호하는. 예. 채워줘야 되는 그 단계. 네, 먼저 돌려주고 그러고도 시린 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채우기까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흔히 쓰는 이제 홍삼이나 인삼이나 황기나 이런 보기지제를 쓰는 것이죠. 백출이나 예예. 기를 더해주는, 기를 보호해주는 뭐 네, 이런 좀 보여줘야 요법을 되는. 통해서 지금 관련된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셨죠?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 붓기에 관련된 걱정을 하시는 분들과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네. 아니고요. 네. 네, 저는요, 당뇨를 한 10년 낸 게 알았어요. 어이구, 네. 예, 담요 10년 낸 게 알았는데, 요새 눈에 열이 많아가지고 다래끼처럼 막 그런 게 많아요. 그것도, 눈치에. 그래서 그것도 치료 방법이 있나 해서요. 예. 불편하시겠네요. 자, 저희 한방에서 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요, 다래끼를 이렇게 짰어요, 막. 짝이요. 네. 눈 주위에 있는 다리끼를 짜고 이러셨구나. 네. 네네. 저거는 한방에서는 이목구비, 눈, 코, 귀, 입이 다 오장의 표현입니다. 네. 네. 근데 눈은 눈알도 있지만 눈알을 덮는 지금 눈꺼풀의 문제잖아요. 다래끼는. 예, 그래서 저런 카프레 건 예. 카프레요. 그 다래끼가 났다고 저 예. 병원에서 그래서 수술을 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저희가 눈알이 아플 때는 네. 눈이 충혈된다. 눈이 침침이다 이런 건 간의 네네. 활력을 보지만
자, 눈꺼풀이 붓는다거나 저렇게 다래끼가 났다. 네. 저런 거는 비 위에 열이 많은 겁니다. 비위. 예, 소화기. 아, 소화기 쪽에 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처분은 백날 우선 급하면 다래끼를 째주지만 그 근본적인 치료법은 내가 먹는 먹거리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게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말고 육고기 드시지 말고 맑은 채소류를 드시다 보면 위가 맑아져서 비장의 기운이 살면 눈꺼풀의 병은 다 없어집니다. 다래끼가 됐던 심지어 눈을 찌르는 거 네.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도 간열이 빠지고 비위의 기능이 좋아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분은 간의 기능보다는 비장과 위의 병증이다. 저희 한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먹거리 조심해야 될 뿐입니다. 네, 이게 소화기에 좀 열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음식 같은 거 좀 조심하시면 자연스럽게 눈 주변에 있었던 그 나는 그 문제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네. 고기나 기름진 거는 뭐 누구든지 또 뭐 요즘에는 좀 잘 안 먹잖아요. 뭐 야채나 뭐 채소 뭐 이런 걸로 몸을 좀 보호하시면 금방 또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은 조금 쉬었다가 가고요.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한방 치료라고 하면 네. 뭐 침이나 뜸 그리고 뭐 한약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열해독요법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치료할 때 뭐 방금 상담 주시면서도 양방 뭐 약 먹는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양방 치료와 함께 한의원 이렇게 가도 되는지 한방과 양방을 병행해서 치료를 해도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예. 저희들이 치료법의 목적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한약을 쓰냐 양약을 쓰냐는 아니죠. 근데 이제 편의상 양약을 쓰는 사람도 있고 한약을 쓰는데 저의 지금 저기 환자분한테 권한 거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까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데 자가 면역을 깨우는데 네. 그 자가 면역을 깨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청열해독이고 식습관을 바꾸자. 그럼 어떻게 식습관을 바꿀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내 몸에 있는 찌꺼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약을 병행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병이 연세가 많거나 당을 오래 앓거나 한 분들은 급작스럽게 약을 끊게 되면 네. 그 약에 대해서 그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병행 치료도 할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자가 면역이 발동될 힘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는 의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죠. 네. 뭐 같이 쓸 수도 있고 네. 필요 없는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네. 거 쓰게 되면 저혈당 혼수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연착륙이 중요한 거니까 네. 일단 상황에 따라서 몸의 자가 면역이 충분할 때는 뭐 약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띄워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좀 시기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 말초 질환을 좀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3명 중 1명꼴로 다리 쪽에 궤양이 이게 괴사로 바뀌어가지고 뭐 절단했다는 그런 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네, 이 네. 부분도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를 앓다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냥 약을 먹고 일상생활 가능하면 참 좋은 병입니다. 그리고 약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큰 병으로 발전하니까 미리 막자. 불치병, 침이병. 병 되기 전에, 병 들기 전에 막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처럼 손발이 저리고 시리다. 그거는 말초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당뇨 환자가 그랬다. 그러면 더욱더 피가 끈끈해서 안 돈다 보면 물집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다 보면 열을 보르면은 그게 엄청 번져서 괴사로 발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당뇨의 가장 마지막 합병증에서 괴로운 거는 그 중에 하나가 괴사다. 삶의 그 질을 달리해버리죠. 네. 족부가 불행하게 괴사가 치유가 잘 되면 모르는데 절단되고 그 절단이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가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갔다. 아이고, 네. 그렇게 되면 생이 거의 힘들죠. 마감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도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죠. 그럼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그런 사람한테 좀 거를 설명해 주실까요? 막아야 되는데 네. 아까 말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병의 시초와 결론은 같은 겁니다. 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가 대전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오미가 맵고 쓰고 달고 짜고 신맛이 오장을 만들기 때문에 네. 오장병은 반드시 오미치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오미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말초 괴사 제가 해보니까 약을 대다 보면 어려운데 네.
식습관으로 바뀌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아나서 새살에 밀고 빵 터지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에서 4개월 이 정도면 웬만한 괴사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그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요? 네. 봉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이구.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사진은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한 발이 나왔는데 이분은 좌우가 네. 이 사례분은 연세가 지금 75세 된 분이었는데 네. 좌우가 다 문제가 생긴데 여기는 지금 우측발만 나왔는데 네. 이분의 출발은 좌측발의 네 번째 발가락이 괴사로 절단을 했는데 네. 문제가 지금 그분이 당뇨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병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약을 먹는 거 보니까 한 20여 가지를 먹더라고요. 이뇨제, 변비치료제.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발목을 절단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한방치료 없을까 해서 저희 한의원에 온 건데 네. 저희는 이렇게 그 바깥에서 외치료법과 복용하는 내치료법을 해서 생명력을 발동해서 스스로 살아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 사진이 5장 있는데 위에 순번대로 쭉쭉 가다가 특히 눈에 잘 보이는 게 지금 마지막 5번째 발가락은 지가 자라다가 더 이상 이거는 괴사로 할 수 없으니까 자르지 않아도 이 떨어져 나간 거고 아이고. 나머지 2번째, 3번째 발가락은 정상적으로 자라났고 엄지까지 괜찮고 3번째는 한 마디만 떨어지고 4번째는 2마디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치유가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병을 만날수록 빨리 식습관을 해서 해야지 어려운 약을 찾다 보면 약이 독을 불렀게 그래서 그 병이 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약보다는 빨리 식습관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사례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청열 해독 방법을 통해서 또 나아진 사례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3270-3311번 또 문자 샵 125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떤 점이 고민되셔서 전화하셨나요? 저희 남편이 네. 52살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당화 혈색소가 11.7 정도 나왔었고요. 네. 지금 요 최근에 검사했을 때는 당화 혈색소가 이제 6.1 정도로 낮아졌어요. 네. 근데 식후에 저희가 혈당을 체크했을 때는 한 140 밑으로 나오는데 공복 혈당을 쟀을 때는 항상 120대가 나오거든요. 네. 공복 혈당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일단 예. 혈당 씨. 네.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화색소가 11%에서 6.1% 했으니까 그 현대의학적으로는 정상인 범위죠. 6.5% 이하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정상으로 보는데 더 유지가 잘 되려면 6.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더 좋은데 네. 지금 공복시가 120이고 식후가 140이다. 그럼 편차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저분이 공복시에 지금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복시 혈당이 120이다. 그럴 때는 제가 봐서는 지금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더 깔끔하게 한 100대로 떨어뜨리고 싶다. 네. 공복시 저희들이 기준이 100 이하야 되고 100에서 125까지 내당능 장애라고 저희가 치는데 사실은 내 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공복시 했지 내 몸에 충격을 주는 수치가 180을 넘었을 때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저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더욱더 정확히 하려면 취침 전 혈당을 재야 됩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검사할 때 아침 식전과 식후는 재는데 취침 전 혈당을 재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내 몸에서 취침 전 혈당이 130 이하나 1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내 자체 면역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자는 도중에 80, 90이 떨어진 거를 두려워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빼서 혈당이 약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고 식후 편차가 없다. 네. 이런 분들은 꼭 취침 전 혈당을 재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검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지금 환자분이신데 네. 의사들도 저희 한의사도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아침 혈당이 높을 때 무조건 양량을 올릴 게 아니고 네. 식후 편차가 없는데 아침 혈당이 높다. 취침 전 혈당이 분명히 저분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내 몸에서 보호 본능으로 위험 사인을 울려서 조금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저분이 만일에 몸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아침도 10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조금만 지금도 노력하면 그럼 될 것 상태가 같습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자기 전 2시간 지난 취침 전 혈당을 재보시면
기초 대사량 자는 동안에 얼마의 당일대가 줄었는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취침 전 혈당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2000년도에요. 네, 네, 말씀하세요. 2000년도에 그 네. 신장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신장 이식을 했는데 네. 네. 신장이라는 게 네. 네, 당이나 고혈압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신장이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네. 이런 환자들도 식이요법으로 그게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네, 일단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은 짧게 전화 상담해드리고 저희가 방송 이후에 또 길게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중요한 결론 부분 지금 콩팥이라는 거죠. 네네. 콩팥 신장. 신장의 가장 난치병이 콩팥 투석을 단계인데 투석 수치가 되더라도 투석을 안 하고 온 분들은 되돌릴 수가 있는데 한번 투석이 된 분들은 쉽지 않은데 이분 같으면 이식이 됐고 그다음 이식된 이후에 잘 적응이 돼서 현재 신장 기능 이상이 없다. 네. 그런 분은 충분히 섭생으로 가능합니다. 이분도 가능하시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결론적인 측면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중 연결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이거 대사질환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 당 말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사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많이 먹고 대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자, 절제는 생활. 그다음에 먹거리가 순수 자연으로 돌아가는 먹거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서도 반응이 자연 반응이 일어나고 내 몸에 자연 면역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절제하고 전략하고 간소하게 하는 식단을 꾸리고 스트레스 줄이면 네. 모두 다 건강해질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약 박사 한주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동 말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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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약보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변화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몸에 크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계속됩니다. 02-3270-3311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